막 보고 있는 제가 막, 막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데미 무어 커리어 최고의 성과라는 평을 받으며 각종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브스턴스의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늙고 예전 같지 않은 유명인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외모 중심주의와 성상품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개 미친 영화라는 홍보 문구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감독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건지에 대한 제 생각을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미 무어가 연기하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한때 아카데미상을 받고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대스타였지만 현재는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다든가 이러지 않고 명예의 거리에 있는 바닥 타일에 새겨진 이름이 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묘사를 했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덕분에 영화의 시작부터 집중이 확 됐던 것 같아요. 이 연출이 엔딩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면서 수미상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건 역시 좋았습니다. 이 인물의 흥망성쇠를 엔딩까지 가지고 가서 완성시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엘리자베스의 50번째 생일날 프로듀서 하비에게 어리고 섹시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 약물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주사를 맞으면은 바로 막 피부가 팽팽해지고 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탈피를 하는 거죠. 늙은 육신의 등이 갈라지면서 젊고 매력적인 새로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 약물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원래의 육신과 새로운 육신을 일주일마다 교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라고 못 받고 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분신인 젊고 아름다운 수를 통해서 대중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고, 이 관심과 사랑에 점점 중독되며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과연 규칙을 어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화 서브스턴스입니다. 네, 요런 대략적인 스토리만 들어보셔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 영화의 핵심은 엘리자베스를 연기하는 데미 무어와 수를 연기하는 마가렛 퀄리입니다. 이 두 배우가 기존 육신과 새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완성도가 갈린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두 배우는 신들린 연기를 보여줘요. 데미 무어는 인생 최고의 아웃풋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물간 왕년의 스타 취급을 받는 배우의 그런 불안한 심리 묘사를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아마도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서 좀 더 몰입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데미 무어의 연기력이 돋보였던 장면 몇 개를 꼽자면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된 옛날 동창이랑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는데, 한껏 치장하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화장을 다시 또 고치고, 또 나가려다가 또 돌아와서 옷을 바꿔 입어보고, 이거를 한참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그 약속에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아이씨 왜 저래 싶다가도 이 내용이 진행이 되니까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폭식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로 살다가 엘리자베스로 돌아왔을 때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고 폭식을 하게 되는데, 관리를 위해서 절제된 식생활을 하던 것에 대한 한풀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자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면들과 마찬가지로 왜 저래 싶으면서도 뭔가 짠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 혐오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가렛 퀄리는 제가 이 작품에서 처음 보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가용 것들에 나왔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발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등살 가죽을 탈피하고 파충류가 탈피하는 것처럼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카메라가 수의 이 발끝부터 시작을 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서 몸매를 전체적으로 훑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매끈하고 되게 예쁜 몸매를 그 카메라에 담아줘요.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CG를 한 건 아니고 특수 분장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이 수가 승승장구해서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나올 때 그때도 카메라가 노골적으로 이 수의 몸매를 되게 훑어주거든요. 영화상의 시청자들도 거기에 열광한 덕분에 수는 승승장구하는 거고, 이 서브스탄스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넋을 나가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 때는 막 감탄을 하면서 몸매가 참 아름다우시구나 라고 하면서 보게 되다가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저렇게 미디어에서 노골적으로 성상품화한 것에 홀려서 외모지상주의를 가중시키는 거는 영화상에 있는 시청자들이나 그 장면에서 넋을 놓고 봤던 영화의 관객들이나 다 똑같아 라고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머쓱해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점도 인상이 깊었는데 점점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엘리자베스를 혐오하게 되는 과정의 묘사나 나중에 서브스턴스의 부작용으로 막 치아가 빠지고 막 귀가 떨어지고 이런 이 증상이 일어날 때의 그 혼란스러움을 표현한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 바디 호러 장르라고 하길래 엘리자베스 등이 갈라지면서 수가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 때문에 바디 호러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이 왜 바디 호러인지는 이 영화의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마다 예외 없이 몸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 룰을 아름다운 수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긴 대가로 온몸의 신체 부위가 뒤틀려버린 괴물이 되어버리는데 지난번에도 리뷰했었던 1982년작 괴물에 나오는 그 외계인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좀 새길로 세자면은 이 영화는 각종 고전 호러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 괴물, 샤이닝, 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괴물 같은 경우는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오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딱 이 눈치를 챌 수 있더라고요. 아, 태어난 수는 나의 인격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진짜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뒤에 할 얘기이긴 한데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서브스턴스에서 그 둘은 결국 하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로를 혐오하는 게 결국은 자기 혐오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따로따로 행동은 하지만 결국은 인격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영화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영화를 안 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사실 이 스포일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방송의 경우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모르더라도 쭉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 그때 나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의 모습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쇼에 괴물이 된 모습으로 나타난 엘리자베스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관중들을 향해서 뿌리고 도망가다가 영화의 시작에서도 나왔던 명예의 거리에 있는 본인의 이름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관객석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랑 영화 초반에 보면은 방송 프로듀서인 하비가 스크린을 향해서 소변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항하지 못하고 피를 다 맞게 되는 이 극중의 관객들과 저항하지 못하고 하비의 소변을 맞는 듯한 그 느낌을 받는 실제 관객들의 모습이 좀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항하지 못하고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엘리자베스와 수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투자자들과 하비가 수를 향해서 여자는 예쁘게 웃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강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수는 본인의 몸이 막 치아도 빠지고 귀도 떨어지고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에 저항하지 못하고 강제로 미소를 지어 보이게 되죠. 영화 초반에 나오는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 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비에게 언어폭력을 당하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하비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죠. 미디어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움에 대한 폭력을 아주 대놓고 보여주는 연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페미니즘 영화로 사람들이 많이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왓챠피디아 들어가 보시면은 사람들끼리 댓글로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이 페미니즘 요소가 당연히 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페미니즘만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페미니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거든요. 여성에게 아름다움과 미소를 강요하는 이 미디어와 대중의 폭력성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아름다움과 미소를 통해서 부를 얻고 허영심과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여성들도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엘리자베스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름다운 수의 모습을 조금 더 유지하고자 했던 그 욕심 때문이고 원래의 모습인 엘리자베스일 때도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출조차 하지 못하다가 수의 모습에 질투심을 느끼고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성들이 그렇게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결국 대중들의 비교와 평가와 이 여성성의 상업화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그런 논리들도 왓챠피디아 댓글에 보이던데 사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맥락 같아서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그거를 소비하는 관객들도 그렇고 그냥 모두 다 까버리는, 모두 까기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풍자라는 면에서는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됐었죠. 이 성형수도 좀 생각이 나던데, 아마 제가 알기로 성형수 같은 경우는 무슨 물약 같은 거를 피부에 찹찹찹 바르면은 이 피부를 찰흙처럼 다시 빚어가지고 새로운 외모를 좀 빚게 되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품 역시 주인공이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 물약을 과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흉측한 모습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던 미디어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만들어지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수가 진행하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의 엔딩 멘트가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잖아요. 서브스턴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엘리자베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도 본체와 분신은 하나다 이고요. 그러니까 본체인 엘리자베스와 분신인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서로를 혐오하게 되는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인 거니까 결국은 자기 혐오가 되는 거겠죠. 나이 들고 외모 경쟁력이 없어진 자기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젊고 예뻐서 사랑받는 자신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를 지배하면서 극단적인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결국 서브스턴스를 사용하게 된 것도 엘리자베스가 현재의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인 거죠. 거기서부터 파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극적인 요소로 이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이 사용되긴 하지만 현실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들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걸 겁니다. 처음 몇 번이야 뭐 괜찮죠. 근데 영화 속 엘리자베스처럼 점점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성형 중독으로 이어져서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괴물처럼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좋았던 점과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까 신가님께서 초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후반이 많이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근데 신가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후반이 좀 아쉬웠다, 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개연성을 희생시킨 그런 느낌이 후반부에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이제 희생시킨 만큼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좀 더 와닿았기 때문에 영화적인 호용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저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전개가 후반에 좀 나오긴 하잖아요. 엘리자베스와 수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서로 육탄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수가 엘리자베스를 발로 한번 차버리니까 엘리자베스가 무슨 철권처럼 뒤로 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슈퍼 솔저 혈청도 아니고 서브스턴스 맞았다라고 해서 발길질 한 번으로 사람을 뒤로 붕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괴력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차피 이런 약물이 등장하는 것부터가 현실성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하는데, 그런 괴력까지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설명이 있었나? 그래서 그 장면이 좀 튀기는 하더라고요. 발로 차고 계단에서 구르고 뭐 이 정도만 연출했어도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연출을 저렇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바디 호러 장르의 특성상 징그러운 연출이 많다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았지만, 이것 때문에 불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감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 있으면은 뭐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 할까요? 배꼽으로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 몸속에 있는 뭔가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배꼽에 손 집어 넣는데 막 보고 있는 제가 막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단적인 예입니다. 소리 나오는 연출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다소 식상할 수도 있는 스스로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과 바디호러라는 자극적인 장르를 빌려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바디호러 장르에 거부감이 없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즐기시는 관객분들은 매우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자면은 어둠의 경로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해외에 먼저 개봉하고 이렇게 국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작품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상영관 확보를 많이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해외에 개봉했던 그 소스를 가지고 어둠의 경로에 다 풀려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보지 왜 극장에 와서 보겠어 라는 생각에 상영관 확보를 많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도 각종 영화제에서 극찬도 받고 실관람객들의
영화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장 앱 실행시켜서 상영 시간표를 보시면은 완전 막 심야에 몇 개 있거나 일반적으로 좀 보기 힘든 시간대에 상영관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어둠의 경로보다는 극장이나 아니면 추후에 OTT나 VOD 서비스를 시작할 때 그때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